여러분, 무거운 조명이 머리 위로 떨어져 내리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1초만 늦었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찰나에 나타난 구원자가 평생의 운명이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안나 코발스카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가난한 사과 농장에서 자란 25세 발레리나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다리 부상으로 꿈이 산산조각 났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심장마비까지 겹쳤습니다. 절망에 빠진 안나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 땅을 밟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죠. 매일 실수 연발의 해고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순간 한국 육군 장교가 나타나 그녀를 구했어요. 그리고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아버지 수술비 5천만 원을 하룻밤에 모아준 한국인들의 따뜻함.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터지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나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태어나 25년을 살았죠. 어릴 때부터 발레가 제 전부였습니다. 4살 때부터 발레화를 신고 매일 5시간씩 연습했어요. 분홍색 튀티를 입고 무대 위에서 백조가 되는 게 제 꿈이었죠. 볼쇼이 발레단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러시아 유학도 준비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바르샤바 국립발레학교 수석 졸업에 각종 콩쿠르 입상까지요. 하지만 운명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22살 때 그랜드 제테를 연습하다가 착지를 잘못했어요. 무릎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죠.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프로 발레는 포기하세요. 다시 다칠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죠.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꿈을 포기한 저는 바르샤바 중심가 쇼핑몰에서 의상 모델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 서서 옷을 입고 벚고를 반복했죠. 때로는 작은 무대에서 패션쇼 보조 역할도 했습니다. 월급은 고작 200만 원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바르샤바 외곽에서 작은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셨어요. 5헥타르 정도의 작은 땅이었죠. 빨간 사과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 사이를 걸으며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나야, 이 사과들처럼 너도 탐스럽게 자라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과 가격이 폭락했어요. 중국산 저가 사과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우리 사과는 팔리지 않았죠. 아버지는 하루 종일 과수원에서 일하셔도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아, 아파. 급히 병원으로 모셨는데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안나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장 수술비만 1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BTS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가수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죠. 저기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찾아봤습니다. 패션 모델, 댄서, 뮤직비디오 출연 등 기회가 많아 보였어요. 한번 도전해볼까? 가족들은 크게 반대했어요. 안나야, 너무 멀고 위험해.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겠니?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아버지 병원비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빨리 움직였어요. 말도 기계총처럼 빨랐죠. 저는 한국어 기초반 수준이었는데 실제로는 한마디도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택시기사가 뭐라고 계속 말하는데 전혀 모르겠더군요. 어디 가요? 같은 건 알아들었지만 주소를 말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결국 핸드폰으로 지도를 보여주고서야 갈 수 있었죠. 첫 직장은 강남역 근처 패션 스튜디오였습니다. 사장이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무서웠어요. 안나 씨 맞죠? 일 잘하실 수 있어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의상 모델과 무대 보조 일을 맡았는데 첫날부터 대참사였어요. 감독이 빠르게 지시를 내렸어요.
안나 씨, 이번 의상으로 갈아입고 저쪽 세트로 가세요. 하지만 이번이 뭔지 어느 쪽이 저쪽인지 전혀 몰랐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다른 모델들은 이미 준비를 끝냈어요. 저만 혼자 서 있었죠. 뭐해요? 빨리 안 움직여요? 스태프가 짜증을 냈어요. 의상을 잘못 입었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여름 컬렉션 촬영인데 저는 겨울 코트를 입고 나타났거든요. 촬영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이걸 지금 입고 나와요? 감독이 벌겋게 화를 냈어요. 걸음걸이도 문제였습니다. 폴란드식으로 우아하게 천천히 걸었는데 감독이 소리쳤어요. 너무 느려요. 한국 패션은 역동적이어야 한다고요. 다시. 하지만 빨리 걸으려니까 발레하던 습관 때문에 발끝이 뾰족해지더군요. 매니저는 아예 포기 상태였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스타일도 안 맞네요. 차라리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게 낫겠어요. 뒤에서 들리는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김밥을 먹었어요. 다른 모델들은 그룹을 지어 수다를 떨었지만 저는 끼어들 수가 없었죠. 저 외국인 모델 일 못한다면서요? 힐끗힐끗 저를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패션의 섬세함과 빠른 템포에 전혀 적응할 수 없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여유롭고 우아한 게 최고의 미덕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날렵하고 표현력이 풍부해야 했어요. 감정도 얼굴에 확실히 드러내야 했죠. 3주째 되던 날 대형 패션쇼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조명팀이 무대 위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LED 조명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죠. 갑자기 이상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조명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위험해. 피해. 누군가 소리쳤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뒤로 물러났는데 저만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무거운 조명이 바로 제 머리 위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200kg은 좋게 나갈 것 같은 거대한 LED 조명이 제 머리 바로 위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폴란드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죠. 미안해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바로 그때였어요. 누군가 제 왼쪽 팔을 강하게 잡더니 옆으로 확 끌어당겼어요. 조명이 바로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쾅 하고 떨어졌어요. 바닥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죠.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고요? 낮고 안정된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키 180cm 정도의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 남성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고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한국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주더군요. 한국 육군 소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군인이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장 차림이어서 전혀 몰랐거든요. 네, 오늘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사복을 입었어요. 안나 씨 맞죠? 아까 스태프가 그렇게 부르던데요. 준호 씨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봤어요. 스태프들이 모두 몰려와 있었어요. 안나 씨 괜찮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감독이 달려와서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안나 씨. 장비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 씨가 저에게 물었어요. 폴란드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왈칵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 온 지 3주 만에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조금 어려워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니까요. 그런데 용기 있으시네요. 혼자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다니. 준호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명함 뒤쪽에 개인 전화번호를 써주면서 말했어요. 한국 생활하다가 정말 힘든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준호 씨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싶었죠. 며칠 후 한강 근처 야외 스튜디오에서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었어요.
백댄서로 참여하는 일이었죠. 쉬는 시간에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나 씨 맞죠? 돌아보니 군복을 입은 준호 씨가 서 있었어요. 더 의젓해 보였죠. 준호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반가워서 소리쳤어요. 이 근처 부대에서 근무해요. 점심 먹으러 나왔다가 우연히 봤어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발레 꿈 이야기, 아버지 수술 이야기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준호 씨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을 위해 이런 결심을 하다니. 꼭 성공하실 거예요. 진심 어린 응원에 힘이 났어요. 준호 씨와 만난 후 제 한국 생활이 180도 바뀌었어요.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한국 구석구석을 보여줬거든요. 처음 간 곳이 경복궁이었어요. 이게 바로 조선 왕조의 궁궐이에요. 600년 역사가 담겨 있죠. 준호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궁궐 앞에서 근위병 교대식을 보는데 정말 장관이더군요. 폴란드 바벨 성과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더 화려하고 섬세해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죠. 준호 씨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복 체험도 했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입었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정말 공주님 같으세요. 준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음식도 하나씩 가르쳐 주었어요. 이게 김치찌개인데 처음에는 매울 수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맵긴 했지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까지 하나씩 도전했어요. 한국 음식은 발효식품이 많아요. 몸에도 좋고요. 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니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준호 씨가 직접 만든 한국어 교재였어요. 제가 자주 틀리는 발음, 어려워하는 문법을 정리해서 노트에 써준 거였죠. 어와 오 발음이 어려우시죠? 입 모양을 이렇게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하나씩 교정해 주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죠. 직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준호 씨가 알려준 한국식 감정 표현을 무대에 적용했거든요. 발레의 우아함에 한국적인 역동성을 더했더니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안나 씨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생겼네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적 감성이 느껴져요. 감독이 처음으로 칭찬했어요. 다른 모델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안나 언니,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어요? 궁금해하며 물어봤죠.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금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커플들이 벤치에 앉아 데이트를 하고 있었죠. 안나 씨. 준호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죠. 네, 왜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안나 씨를 좋아합니다.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마음도 이미 준호 씨에게 가 있었거든요. 저도 준호 씨가 좋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발레리나와 한국군 장교의 국경을 초월한 사랑이 시작된 거였죠. 준호 씨는 저에게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줬죠.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속마음은 정말 따뜻해요. 한번 마음을 열면 가족처럼 대해줄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맞았어요. 준호 씨 덕분에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3개월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새벽 3시에 폴란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나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셔.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 119가 와서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심근경색이래. 의사가 즉시 수술해야 한다고 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위험하다니요. 수술은 잘 될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안나야, 수술비가 5천만 원이나 해. 우리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니? 5천만 원. 제가 한국에서 3개월 동안 번 돈은 고작 3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생활비로 다 써버렸죠.
통장 잔고는 50만 원도 안 됐어요. 어머니,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절망적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폴란드를 떠날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죠. 안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그때 준호 씨가 아침 조깅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가 울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안나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상황을 설명하니까 준호 씨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아버지가 위험하시구나. 걱정 마.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5천만 원이에요. 제가 어디서 그런 돈을. 말하다가 또 울음이 터졌어요. 준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안나야,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우리 부대 사람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저는 외국인인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우리 민족성이야. 그날 오후부터 준호 씨가 발벗고 나섰어요. 부대 동료들한테 하나씩 전화를 걸더라고요. 민수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내 여자친구 아버지가 위험해서. 한 명씩 정성껏 설명했어요. 소대장님께도 찾아갔어요. 소대장님, 죄송한데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정했죠. 중대장님, 대대장님까지 올라가더군요. 이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모금에 참여하기 시작했죠. 이등병부터 대대장까지 모두가 마음을 모았어요. 준호 씨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려야죠. 외국에서 온 분인데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준호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안나야, 4,500만 원이 모였어. 나머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대출받을게. 그 순간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니요. 저는 이방인인데도 가족처럼 대해준 거잖아요. 돈을 폴란드로 송금하고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안나야, 수술이 잘 끝났어. 의사가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어.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제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죠. 무대에서도 자주 어지럼증을 느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일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증상이 일주일째 계속되자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감기인 것 같은데 검진 좀 받아보고 싶어요. 병원 접수 데스크에서 말했어요.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한 후 결과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 때 간호사가 저를 다시 진료실로 불렀죠.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안나 씨. 임신하셨습니다. 6주 정도 된 것 같네요. 그 순간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어요. 네. 임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임신이라니요. 기쁘면서도 너무 당황스러웠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게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폴란드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특히 아버지는 매우 보수적인 분이셔서 결혼 전 임신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텐데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준호 씨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귄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준호 씨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만났는데 준호 씨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했어요. 안나야, 며칠 전부터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준호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뭔데? 편하게 말해. 저 임신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씨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역시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준호 씨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안나야, 우리 결혼하자. 네. 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나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안나와 아이를 책임질 각오도 되어 있고 망설임이 전혀 없는 확신의 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사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반대하실 거예요. 사랑의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야. 나는 안나를 평생 지키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아이도.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하지만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준호 씨, 폴란드 부모님이 정말 보수적이에요. 특히 아버지는 결혼 전 임신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괜찮아. 내가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기. 안나와 아이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릴 거야.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준호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이라면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 앞으로 가장 큰 산이 될 것 같았어요. 폴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13시간 내내 긴장했어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준호 씨도 저 못지않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안나야, 너무 걱정하지 마.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어요. 바르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계셨어요. 수술 후 많이 좋아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안나야, 정말 보고 싶었다.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준호 씨를 보시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죠. 안나야, 이분이 누구냐? 아버지가 준호 씨를 보며 물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박준호 씨예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 표정이 굳어졌죠. 준호 씨가 정중하게 폴란드어로 인사했어요. 미리 배워온 거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안나를 사랑합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인사였어요. 어머니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어요. 안나야, 갑작스럽게 무슨 말이냐? 사랑한다니.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셨어요. 아버지,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 순간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죠. 뭐라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셨어요. 준호 씨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안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넌 우리 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냐?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준호 씨가 아버지 수술비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 5천만 원 기억하시죠? 아버지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게 이 사람이? 네. 준호 씨가 부대 동료들과 함께 모금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준호 씨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고마운 사람이구나. 어머니도 점점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안나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괜찮다. 다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3일 동안 긴 대화를 나눴어요. 준호 씨의 성실함과 진심이 부모님께 전해졌죠. 특히 한국 전통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가 마음을 여셨어요. 폴란드 전통도 배우고 싶습니다. 두 나라 문화가 어우러진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준호 씨의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준호 씨 부모님께도 인사드렸어요. 어머니가 나와 계셨는데 처음 보는 외국인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어머, 한국말 정말 잘하네요. 우리 준호가 많이 가르쳐줬나 봐요.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버님도 군인 출신이셔서 준호 씨와 비슷한 면이 많으셨어요. 멀리서 온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겠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세요. 양가 상견례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거든요. 준호 씨가 통역을 해주면서 양쪽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결혼식 준비도 특별했어요. 한국 전통 혼례와 폴란드 전통을 모두 넣기로 했거든요. 한복도 입고 폴란드 전통 의상도 입기로 했어요. 결혼식 날 먼저 한복을 입고 패백을 올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올리니 시부모님이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 폴란드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고 폴로네즈 춤을 췄어요. 하얀 드레스에 화관을 쓰고 춤을 추니까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에요.
두 나라 문화가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다니. 하객들의 감탄사가 들렸어요. 준호 씨와 함께 춤을 추면서 생각했어요. 발레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른 형태로 춤을 추게 되다니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라고 느꼈어요. 결혼 후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준호 씨가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됐어요. 겸손하게 말하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임신 8개월째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아로 지었어요. 한국식으로는 지아, 폴란드식으로는 안나라고 부를 수 있게요. 양쪽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한국에 와서 손녀를 만났습니다. 폴란드어와 한국어로 번갈아가며 자장가를 불러주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우리 지아 안나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남편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발레를 포기하고 절망에 빠졌던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가족도 잃었죠. 가끔 폴란드 친구들이 물어봐요. 안나, 한국 생활 어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최고예요. 여기서 진짜 행복을 찾았거든요. 아이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라고 있어요. 한국어와 폴란드어를 동시에 익히고 있죠. 때로는 발레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무대가 아닌 삶 자체가 아름다운 춤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을 잇는 다리,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코리아 감동 채널의 지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